인생에 정답은 없다지만 끝없는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네 삶의 여정. 바다에 나오면 일단 탁 트였으니까 근심 걱정은 없잖아요. 전 바다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욕심을 항상 버리고 살아야 돼요. 바다에 나오면. 길고 긴 삶의 여정에서 찾은 행복의 열쇠는 자연에 있었습니다. 먹거리도 제가 농사를 지니까 아무래도 풍부하게 드릴 수가 있죠. 땅과 바다, 모든 자연이 주는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자랑하는 장흥의 정남진 전망대 아래. 집 앞마당 너머로 펼쳐진 잔잔한 바다로 아침부터 분주히 나서는 부부가 있습니다. 안 떨어지게. 아유, 날도 너무 덥네. 늦었어. 빨리 가. 장흥 정남진 앞바다를 일터 삼아 살아가는 오늘의 주인공 박수정, 이다경 부부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나서는 조업에도 왠지 마음이 급합니다. 어제 오후에 그물을 놓고 아침 일찍 가서 그물을 보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더우니까 생선들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조업을 해야 돼요. 요즘에 뭐가 좀 잡힙니까? 지금 서대하고 장대, 갑오징어가 이제 아직까지도 나오네요. 여름이 오면서 날이 금방 뜨거워지는 탓에 한시라도 빨리 그물을 들어봐야 한다는데요. 이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이것도 잘 못 잡아가지고 욕 부지게 먹었어요. 이거 못 잡는다고. 스톱, 천천히. 부부가 장흥 앞바다에서 바닷일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2년째. 이제는 초보 어부티도 제법 벗어나고 있다죠. 서대 올라왔다. 아유, 서대도 이런 거 이렇게 이 정도 큰 것만 올라와도 아, 제법 실하네요, 어머니. 예예 이 정도만 나와도 상품 가치가 있죠. 이거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감자 넣고 졸여 먹어도 맛있고 회무침 해 먹으면 기가 막혀요. 어머니 이렇게 항상 그 바다 좀 아버님이랑 같이 나오셔요? 아니요, 저는 저기 뭐야 많이 잡힐 때만 나와서 좀 도와주고요. 우리 아저씨 혼자 거의 나오셔요. 저는 이제 다른 일도 하니까 식당도 하니까. 아, 식당도? 네네. 우리는 다 저희가 잡아서 식당을 하니까 먹거리가 좀 풍부하죠. 그쪽으로 가면서 바닷일에 식당에 장흥에서 일복만기로 소문난 부부. 10년 전 도시 생활을 뒤로 하고 남편의 고향으로 들어와 시작한 제2의 인생이지요. 그때 어머님이 췌장암으로 수술하러 아산병원에 오셨어요. 서울. 그래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같이 내려버렸죠. 사업을 접고 제가 유리 시공업을 했어요. 무안공항도 하고 개성공단 관리위원 15층짜리도 제가 하고 평창 알펜시아도 동계올림픽 그것도 제가 했고 또 사람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동료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삶의 해이를 느껴서 내렸죠. 누구에게나 그렇듯 고달프고 힘겨운 도시에서의 삶. 치열함에 지친 부부를 이끌었던 건 고향이었고 바다가 그런 부부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아니 놔놓고 이제 깔아. 망을 깔아. 아버님 이제 한술 끝난 거예요? 네, 한 줄 끝났어요. 네 줄에서 한 줄 끝났으니까 아직 세 줄 남았죠. 노력만 하면
대가를 그대로 돌려주는 바다. 부부가 바다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도마. 안 꼬이게 잘 봐. 안 꼬이게 잘 보라고. 조심히 잡아. 조심히 잡으라고. 이어지는 작업은 올렸던 그물을 다시 투망하는 작업.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네요. 아, 그러죠. 방심은 금물이요. 배에서는. 낚시 이거 줄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항시 조심해야 돼요, 바다에서는. 오늘은 그나마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죠? 이렇게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하면은 우리 아저씨가 신경이 엄청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죠. 아무래도 바닷일이 험하다 보니까. 그럼요. 남편이자 선장이기에 험한 바다에선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요. 곧바로 다음 그물을 올려보는 부부.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뱃소리가 이상하다. 계속. 왜 그럴까? 조업할 때까지는 이상이 없어야 할 건데. 신경이 쓰이요. 결국 하던 작업을 멈추고 배 엔진을 확인해 봅니다. 그물 올려보기에도 마음이 급한데 배 엔진까지 말썽이니 이거 골칫게나 아프시겠는데요. 아버님 이렇게 처음 나오셔가지고 배에 물을 얹지 않고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죠. 이렇게요. 엄청 신경 쓰이. 어디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망가지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다행히 잘 된 것 같네요. 예. 어떻게 아니, 바다에 나와서 일단 시름 꺼지고 온 게 처음이에요. 큰 이상은 없어 다시 조업을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네요. 그물을 하나둘 올리다 보니 오늘의 수확물도 점점 쌓여가는데요. 아니 고기 주는 건 만큼만 우리가 받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 욕심 부리면은 바다는 항상 어부들한테 피해가 가요. 욕심을 부리면. 그래서 욕심을 항상 버리고 살아야 돼요. 바다에 나오면. 하루 종일 두 분이 계속 붙어 다니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 이상적인 부부는 아침에 헤어졌다 저녁에 만나는 부부가 제일 이상적인 부부 같아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놀 때도 열심히 놀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일하고 좀 어디 바람 쐬러 간다 했을 때 입이 좀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게 또 불만이에요. 사람이 또 남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거든요. 하루 온종일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부가 조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물만 빼. 다 집어요, 그냥. 뭘 찔렀지? 이 바보 같은 거, 진짜. 그거 찔리면은 그 병원에 가야 된다겠지. 왜 그렇게 그거 살려가지고 빨리 가서 셈이 찔렸다고 얘기해. 아무 데나 의원 갔을 때 의원 가봐. 안 그러면 당병원 가야 돼. 열나네. 뭐? 열나. 괜히 내가 그런 줄 알아? 우리가 또 와야 돼. 조심성이 없으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고기예요? 쌤이라는 곡인데요. 예. 독이 있어가지고 이거 찔리면 응급실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 우리 신랑 이거 2번 쎄가지고 2번 다 응급실 갔다 왔어요. 독이 있어요. 여기 앞에 치매. 제일 무서워. 네, 살려도 면탕으로 해야 하니까. 아내가 매운탕거리로 살려뒀던 독이 있는 수기미에 쏘여버리고 말았네요.
내가 한 2번 써봐가지고 그 통증을 알아요. 아, 시엠이라 것은 먹어. 그래도 이곳은 섬은 아니니까 그러죠. 성 같은 데는 배로 육지로 바로 가야 돼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해. 이제 어머니 병원 다녀오실 동안 아버님께서 손질해놔야죠. 원래 내 분야가 아닌데도 이게 또, 손질은 또 어머님이 전문. 예, 잘해. 바다에서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병원에 간 아내를 대신해 남편이 고기 손질에 나섰습니다. 장경아, 네, 병원 갔어요. 병원 갔어. 뭐 병원 가? 뭔데? 이거 줄라고 들깨씨. 듣겠시? 조금 조심해. 조이, 여기다 놔둘까? 예, 일부러 주로 있어. 목욕을 오늘 안 하더라. 예? 목욕을 안 하. 목욕 안 왔어? 예. 쌤이 물려 샀어? 예. 뭐지? 좀 부족하니 그렇게 또 물리면 되겠어. 일로 와. 예? 일로 와봐. 왔으니까 또, 바다에 갔다 왔어 지금? 예. 오케이. 어서 마시오. 아버님 고생하신 것을 그렇게 다 줘보세요. 아,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지. 또 할 수도 있지만은 나눠 먹기도 해야지. 내 집에 또 오는 손님 또 빈손으로 보내기는 또 그래서 나야 뭐 또 잡으면 되고. 바다를 닮은 넉넉한 인심이 어부만 가질 수 있는 덕이겠지요. 고기 손질하는 김에 회까지 뚝딱 썰어 놓으니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 아,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지 사람이. 약은 안 가져. 약은 안 탔어? 아니 약 주는데 내가 그냥. 아, 약 안 먹어도 돼. 내 차에도 있어. 그 전에 타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 와, 난 쌤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 이제 큰일 났다. 아까 앞으로 막- 조심해. 막 심장까지 막 오지는 것 같더라. 빨리 밥 먹세. 밥 먹세. 아까 잡은 걸로. 그러니까 나도 이제 2번을 써해봤는데 그때 나 쏠다 갈 때는 뭐 관심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안 아프니까. 아니. 근데 이제 자기가 아파 보니 아, 내 속을 조금이라도 알지 않을까. 아니 물고기 그 조그만 물고기한테 쎄 봤자 뭐 아프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 제가 처음 한번 쎄봤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이런 고통은 처음이야. 이런 것은 처음이었어. 고통에도 불구하고 금세 한상 차려낸 아내. 부부의 점심 식사를 위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그때 아빠가 못 먹겠네. 하지만 아내는 쑥이미에 쏘인 고통으로 밥 한 술 제대로 들기도 힘든가 본데요. 게장을 잘 담았네. 그래도 마늘 아프다고 해도 잘 넘어가는 가면이 어? 산 사람은 살아야 돼? 그럼 나 아팠을 땐. 나는 당신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 나 아팠을 땐 잘못한 것좀 맞고. 아니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이렇게 아픈 건 줄. 아이씨 아와. 말로는 툴툴대도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니 아픈 아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남편입니다. 오후가 되자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수정 씨. 저 논 한 바퀴 돌고 밭에도 돌고 돌아야죠. 아이고 하루 종일 바쁘네. 아침엔 어부였던 그가 이번엔 농부로 변신했습니다.
논에 모를 심어놔 꾸준히 돌봐주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데요. 그 곡식이 주인 발자국 소리 들어가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농사도 되지. 그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지은 작물들은 식당에 훌륭한 재료가 된다지요. 저 밑에 논까지 해서 이걸로 식량을 해요. 농사는 내가 지어야 또 밥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직접 쌀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양념이 또 있으려면은 또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양파도 심고 여러 가지 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텃밭을 할 수밖에 없죠. 먹거리도 제가 농사를 지니까 아무래도 또 풍부하게 드릴 수가 있죠. 바다와 마찬가지로 장흥의 너른 땅 역시 그가 땀 흘린 노력을 알아주고 대가를 내어줍니다. 전번에 또 비바람 쳐가지고 고추가 좀 쓰러지고 그래서 좀 반드시 잡아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와, 그러면은 농사를 논농사도 하시고 밭농사도 하시고 텃밭을 좀 해서 텃밭. 또 직접 하면은 또 성과가 있잖아요.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은 그걸 또 보는 것도 흐뭇하고 또 고추 같은 거 딸 때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논에 이어 이번엔 고추밭에 온 수정 씨. 그의 손길과 정성으로 하루하루 자라는 작물을 보는 게 농촌 생활의 기쁨이겠지요. 이게 다 이제 나중에 손님들 상에 나갈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직접 심어봤어요. 밭 작물 중에서도 특히 손 많이 간다는 고추 농사. 그만큼 키우는 재미도 더 크답니다. 고추 농사는요 쉽지가 않아요. 약도 자주 해야 되고 또 물 없으면 또 물도 줘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농사가 고추예요. 이렇게 농사도 하시고 바다일도 하시잖아요. 네.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나한테 적성에 맞다 이런 게 있어요? 바다 쪽이 좀 더 편해요. 왜 그러면 혼자든 둘이든 가서 그냥 아무 일할 때는 모든 걸 잊고 일을 하다 보니까 편해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바닷가에 이렇게 살고 있는 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0대 중반이면 좀 적고 그때는 여유 있게 좀 여행도 다니고 좀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향이 품은 자연에서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있는 박수정, 이다경 부부. 자연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부부의 손으로 일궈 나가는 소박한 행복이 부부의 모든 날들을 찬란하게 빛내줄 겁니다.